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글로벌 세상 이야기 Q&A 증문즉답 13회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유통물류 글로벌 전문가 조철희 박사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20년 국제유가 올해 지금 큰 등락폭으로 좀 변화가 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분기 들어서 다시 이제 호재로 인해서 유가가 지금 반등해서 상승하고 있어 갖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증문즉답 2020년 국제유가 변화 흐름 향후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국제유가는요, 최악의 1배럴 20달러 선까지 하락하는 상황이 벌어질 한 해였습니다. 2월부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요, 국제 간의 전 세계 200개국 이상 되는 국제 간의 여객, 특히 국제선은 거의 운항을 갖다가 지금 중단 또는 차단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이제 항공화물은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항공화물은 하반기 또 연말 돼갖고 지금 해상과 항공화물은 선봉량이라든가 물동량이 너무 폭증해서 운임이 상승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 지금 여객은 전반적으로 80, 90%가 줄었고요. 이로 인해서 국제 유가의 변동 흐름폭은 좀 큰 급락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항공업계와 원유를 사용하는 관련 업계가 지금 감소가 줄다 보니까요. 올해 상반기까지 국제 유가도 힘들고 하반기부터 특히 이제 4분기에 들어와서 급등하는 상황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4분기 들어갔거든요.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에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 곧 이제 12월부터 개발돼서 일반적으로 이제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제 유가는 혼돈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11월 27일 로이터 통신 현지 시간에 의하면요. 국제 유가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음 주 11월 현지 시간으로 30일이네요. 그러니까 내일이네요. 주요 산유국 연대인 오페크 플러스 회의를 앞두어서요. 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WTI 원유는요. 전일보다 18센트 0.4% 하락한 1배럴당 45.53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런던의 IC 선물거래소의 2021년 1월물 브렌트유도 배럴당 38센트 오른 48.18달러 2월분도 46센트 오른 48.25달러로 거래를 마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일 전에 지난 11월 25일에 지금 급등하는 상황을 쭉 보니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호재가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 개발에 대한 소식에 대한 호재, 또 미국의 정식으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이양에 작업을 착수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지난 3월, 4월부터 급락하기 시작한 국제유가가요. 다시 반등해서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최고치 하면은 뭐 과거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 때는요. JP 모간이 예상했던 대로 1배럴이 147달러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후에 급락하다가 100달러가 무너지다가 지금 국제유가는 평균적으로 51배럴에 50달러, 60달러 선을 갖다가 오랜 동안 유지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11월 25일 날 WTI는요. 배럴당 45.71달러, 또 브렌트유는요. 배럴당 48.61달러를 나타내 갖고 거래를 해서 하락과 상승에 지금 혼조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이터 통신이 오페크 플러스 그룹과 가까운 소식통을 통해서 지금 인용한 내용을 보니까요. 석유 수출 기구 오페크하고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 내년에 예정된 원유 증상 계획을 연기할 것이라는 관측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는요. 2021년 1월에 전 세계 소비량의 2%인 원유 1일 생산량 200만 배를 늘릴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오페크 플러스 강요회의가 11월 31일 내일 지금 열리는 회의에서 어떻게 할까? 좀 여러분들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항상 국제 유가는 지금 가장 많이 쓰는 비행기라든가 또 원유를 사용하는 관련 산업에 대한 모든 수요량이 일시적으로 좀 정체돼 갖고 이 부분에서 지금 많은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기를 이용할 때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해외 비행 국제 유가가 비쌀 때는
해외 여행 가면 뭐 단기 노선은 그래도 연료 차지료가 금액이 뭐 적었지만은 장기 노선 같은 경우는 뭐 20만 원, 30만 원, 미주 노선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별도 부담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석유 관련 상품의 가격도 지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과거에 유가가 비쌌을 때 가장 큰 것이 뭐냐면은 역시 트러킹, 그러니까 화석연료죠. 가솔린이라든가 등유 경유를 사용했던 트럭, 그 다음에 장기 트레일러, 그 다음 중량물을 갖다가 실어나르는 이런 수송, 배송에 관련된 트럭에 관련돼서 유가 비용이 좀 많이 발생했다. 보통 우리나라는 전체 물류비의 50에서 60%를 수송 화물 운송 비용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영향은 너무 커서 저의 오랜 경험으로도 보면은 국제 유가가 1배럴당 80달러, 90달러 선이 넘어서면은 물류하는 기업들은 상당히 전체 영업이익 중에 물류 비용에 차지하는 유가 비용이 큰 폭을 차지해서 영업 손실이 영업이익률이 크게 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유가가 하락하다 보니까요. 올해 또 한국전력의 영업 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났고 또 초창기에는 이제 유가가 너무 저렴할 때는 진짜 석유 관련 산업들, 예를 들어 뭐 석유를 갖다 수입하는 회사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SK라든가 S-오일이라든가 또 관련된 회사들이 상당히 조금 일시적으로 어려웠는데 석유도 올해 일시적으로 선물 거래가 마이너스 달러로 지금 하루 지금 폭락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제간에는 유가라든가 곡물이라든가 또 자원 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사지 못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선물 매입해서 그때 시세에 따라서 매입해서 몇 달 후에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뭐 6개월 후에는 거래한 금액으로 지금 거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가 이 1년에 한번 흐름을 정리해 보니까요. 제가 한번 국제유가 흐름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올해 3월 초에는 국제유가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 간에 유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유가를 갖다가 증산하냐 감산하냐 서로 얘기하다가 여러분들 참고로 국제유가에는 세 가지 거래선이 있습니다. 첫째 WTI입니다. 서부 텍사스유, 그다음 중동 유럽의 두바이유, 그다음에 영국의 블렌트유. 이게 3대 이제 거래하는 국제유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뭐 2월부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3월부터 하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급락한 것이 아니라 작년 2019년 12월, 그러니까 1년에 한번 좀 사이클을 갖고 와보니까요. 작년 12월에는 60달러대 선에서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다가 올해 1월에서 3월까지는 40에서 60달러 선까지 뚝뚝뚝 떨어지더니 4월 이후에는 이제 20달러대까지 급락하는 상황이 벌어지다가 심지어는 4월, 5월까지는 20달러, 그리고 일시적으로 20달러가 지금 무너진 상황이 있었습니다. 10달러대까지 떨어졌죠. 그 이후로 하반기 들어오면서 다시 유가가 지금 상승하면서 이런 흐름은 브렌트유, 두바이유, WTI 계속 비슷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중순 이후에 WTI 브렌트유도요. 한 10% 정도 지금 반등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국제 유가가 40달러 중반, 50달러를 향해 달려가는 것은 지금 지난 3월 올 3월에 코로나 초기 수준의 이제 회복에 관한 기대감으로 지금 반등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유를 갖다가 수요를 개선하는 기대감도 있고 에너지 기업, 항공산업 관련 주가도 일시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것이 현상입니다. 그런데 한번 저도 한 글로벌 30년을 보다 보면요. 과거에 10년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요. 전 세계 주식시장의 1위였고 시가총액 1위는요. 주로 산유국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엑슨모빌의 주가도 당시에 1등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특히 올 들어서 엑슨모빌의 주가는 거의 폭락했고요. 관련된 쉐브론의 주가도 폭락하다가 최근에 엑슨모빌, 쉐브론 더불어서 주가가 반등하고 5% 이상 상승하는 상황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12월이라 작년 12월 기억나네요. 전 세계에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 아람코 기업이 미국의 뉴욕 작년 12월에 주식시장이 상장했을 때 그때 가치가 2조 달러였거든요. 그다가 2조 달러가 되다가 올해 이제 전 세계에서 뭐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게 아람코였거든요. 근데 아람코가 그러다가 올해 2월, 3월, 2월에 아람코는 뚝뚝뚝 떨어지고 이 상황에서 지금 세계 특히 이제 미국의 IT 6대주 기억나시죠? 처음에 가장 큰 것은 애플이 뭐 2조 달러 넘어섰다가 또 지금 3위를 지금 잠시 내려섰지만은
아마존이 거의 2조 달러에 근접하다가 지금 현재 2위로 다시 올라선 마이크로소프트, 거기가 3위 했다 2위 했다가 지금 4위는 여러분들 구글이죠. 구글 알파벳이고 5위는 페이스북입니다. 그러다가 이 상황에서 지금 다시 6위로 최근에 올라선 것이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국제 유가는 올해 진짜 20달러에서 60달러, 40달러의 큰 등락폭을 하다가 지금 40달러 중반 50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지금 호재가 계속 보이느나, 특히 이제 내년 2021년 올해같이 이제 국제 간의 항공운임이나 여객이 이렇게 지금 멈춰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멈췄다가는 뭐 전 세계 항공산업 다 망하게요. 지금 올해 전반적으로 항공산업의 영업손실은 지금 2조 정도 전후해갖고 2조 원 정도 영업손실이 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1조에서 2조 원 정도죠. 참고로 우리나라 대한항공은 매출이 한 8조 원 정도 돼갖고, 대한항공이 이제 항공화물이 한 20개 이상 되는데 여객을 갖다가 항공으로 좀 인허가 받아서 개조해갖고 이제 항공화물로 많이 투입을 했기 때문에 영업손실은 거의 적어서 지금 플러스로 이익률이 낮 거라 이런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국제 간의 여객 재개될 걸로 좀 예상하고 있고, 관련 산업도 활성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제 2030년을 달려가는 게 전기차 시장이기 때문에 친환경 저탄소 배출의 전기차 시장에 관련해서 지금 화석연료 차량은 2030년까지는, 길게는 2035년까지 데드라인을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도 화석연료차의 판매를 금지하고 2030년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전기차를 개발을 위해서 지금 많은 개발을 갖다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에도 지금 존슨 총리가 지금 2030년부터 이제 판매를 금지한다, 그 다음 이런 사항을 얘기했고, 미국의 캘리포니아도 2030년다.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이 어떻게 갈지는 좀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전기차 시장에서는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올해 5배 이상 올라서 5천억 달러 시가총액이 됐고요. 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전 세계 부자 랭킹에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에 이어서 지금 머스크도 2위까지 올라간 것이 최근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국제 유가가 등락폭이 너무 심하지만은 향후에 어떻게 될까는 여러 가지, 두 가지, 등락한다 또 하락한다,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국제 유가의 흐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증문즉답 Q&A 13회 2020년 국제유가 변화와 일련의 흐름을 봤고요. 향후에는 등락, 하락 두 가지의 변수를 한번 좀 예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응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조철이의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와 증문즉답, 또 매주 월요일 통통통은 계속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